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동사의 종류가 되겠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 명사 두 번을 각각 A, B라고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동사 A, 전치사 B. 동사 A 목적어로 취하고 전치사의 B, 전치사의 목적을 취하는 그런 식의 형태의 구조를 말하겠죠. 우리가 제일 유명한 단어는 provide A with B 그런 형태죠. 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죠. 이런 이유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provid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제공하다죠. 한국말로 한번 해볼게요. 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꼭 사형식, 이른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는 이른바 사형식 동사처럼 딱 해석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give란 동사하고 provide 동사가 뜻이 달라봤자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비슷한 동사 아닙니까? 누구에게 뭐뭐를 주단대요. give는 사형식 동사죠. 따라서 give me a boo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provide도 한국말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쓰면 유감스럽지만 안 됩니다. 틀린 문장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렇게 with를 꼭 써줘야 돼요. 요게 맞는 거죠.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한국말로는 둘 다 뭐뭐에게 뭐뭐를 주단데 어떤 놈은 목적어 두 개를 취할 수 있고 어떤 놈은 목적어 두 개를 못 취하니까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죠. 한국말로는 되는데 영어로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영어에서 사형식 동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삼형식 동사, 목적어를 하나 취하는 동사들이고요. 목적어를 하나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두 개를 취할 수 없으므로 하나는 부사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 하나, 부사구 있는 그런 형태인데 부사구라고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머릿속에서 provide A with B, provide A with B 이게 기억이 나면 됩니다. 기억이 나는 방법은 한 100번, 1000번 읽어주는 거예요.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furnish A with B, endow A with B, endue A with B 이렇게 외워놓으면 어떤 문제가 딱 나왔을 때 provide 그러면 머릿속에서 딱 스쳐가는 거죠. association이 딱 돼서 A with B, A with B 딱 나오도록 한 1000번 읽어주는 게 최고입니다. 어떤 학생이 자꾸 까먹는다 그러는데요. 내가 늘 얘기하죠. 까먹는다는 말은 그만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미국의 어린 아기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엄마란 말을 제대로 한 번 하기 위해서 그 엄마란 말을 몇만 번 했을걸요. 마더도 몇만 번 하는데 그보다 어려운 단어를 몇만 번 하지 않고 어떻게 외운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그 모국어를 잘 터득하기 위해서 그 말을 몇 번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의 반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소리를 읽어가면서 문장으로 만들어 좋겠습니다. provide me with much equipment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지. 자, 그런 걸 내용별로 쭉 정리해놨는데요. 내용별로 정리되는 걸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방해동사죠. 방해동사는 쭉 나와 있네요. prevent, 뭐 막다죠. keep, 막다, 못하게 하다. stop도 비슷한 거죠. hinder, 방해하다. prohibit, 금지하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억제하다도 있고요. restrain은 억제하다죠. 어떤 건 억제, 어떤 건 금지, 어떤 거는 막다, 어떤 건 방해.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좀 묶으면 다 방해죠. 미세한 차이는 관심이 있는 분들이 더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어쨌건 막다, 방해하다, 금지동사는 어떻게? A from B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A from B. A from B. 거기 빈칸에 from 씁니다. Keep A from B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prevent, stop, hinder, prohibit는 그냥 A 쓰면 막는 거 아니에요. 근데 keep이라는 동사는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지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keep A from B가 됐을 때 keep A from B가 까먹었다. 그럼 완전 망하는 거죠. A가 B 하는 걸 막다. 특히 keep은 중요한데요. 보세요. Keep me from waiting.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문장에 주어가 있겠죠. 주어가 있겠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죠? 과거형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기다리지 못했다. 이렇게 봅시다. 기다리지 못했다. 기다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내가 기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from을 탁 지워봐. 그럼 날 기다리게 했다잖아요. 있고 없고가 뜻이 정반대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하면 하게 한 거고 이렇게 하면 못하게 한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keep이라는 동사가 어떻게 해? 하나 빠졌는데 keep 동사가 바뀌어요. 사실은 keep 동사가 바뀐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me가 waiting하는 상태를 유지한 거지. 이렇게 하면 me가 waiting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유지한 거지. 벗어나도록 한 거 아니야. 벗어난 상태를 유지한 거니까 못하게 한 거지. 그러네요. keep이 유지하다는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from이 오히려 특별한 작용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이렇게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keep A from B가
prevent A from B와 거의 비슷한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납니다. 특히 보통 여기에 무생물 주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생물 주어 구문 강의를 들으셔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구문이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제거 박탈도 나왔죠? rob, deprive, strip. 보통 빼앗다는 뜻이죠? 예, rob, 빼앗다. robber가 강도죠? deprive, 유명한 빼앗다는 동사입니다. strip, 뭐 striptease 그런 거 있죠? striptease. striptease는 뭐 의복을 이렇게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strip이라는 게 벗겨버리다. 즉 뺏어버리다 이런 뜻이죠. clear, rid, 뭐 제거 이런 식의 제거, 박탈, 빼앗다, 없애다 이런 동사들이 쭉 나왔습니다. 미묘한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 없앤다 동사라고 볼 수 있죠. 없앤다 동사할 때 어떻게 쓴다? A of B, of입니다. of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rob A of B 구문 한번 봅시다. 이건 왜 중요한가 말이죠. 제가 예문 한번 써보겠습니다. My money was robbed by the mugger. 이렇게 봅니다. mugger는 강도입니다. 그 강도에 의해서 내 돈이 강탈당했다라는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 강도에 의해서 내 돈이 강탈당했다. 문장 보입니까? 이 문장 어때요? 잘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로브 동사에 수동태를 쓴 거죠?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문장입니다. 제가 말이죠. 문장 하나를 썼고 맞았어 틀렸어 그러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두 개 써놓고 어느 게 맞아 그러면 둘 다 맞은 거예요. 예, 그 90% 그렇습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렸을까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그 비밀이 있죠. rob A of B 무슨 구문? 해석해볼게요. A에게서 B를 빼앗다야. A에게서 B를 빼앗다. 어떤 문제가 있어? 보통 영어에서 목적어는 을로 해석이 돼야 되죠. 근데 이상하지 이 문장은. 목적어는 from A처럼 해석되고 전치사구가 오히려 목적어처럼 해석되네. 저런 이상한 구문이다 이거야.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상한 구문이지. 그래서 뭘 말하는 거죠? A에게서 B를 빼앗았다면 빼앗은 물건이 뭐야? 이게 빼앗은 물건이잖아. 그렇죠? 그럼 A는 뭔데? 빼앗긴 주체죠. 하하. 제거의 of를 쓰는 동사는 목적어가 빼앗은 물건이 아니네. 빼앗김을 당한 주체네. 보통 A에 나오는 건 사람 아니면 장소입니다. 사람이 빼앗기거나 장소가 빼앗기기 때문에 목적어가 사람 아니면 장소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뭐가 이상한지 알겠죠? My money는 A예요, B예요. B 아니야. 어떻게 부사구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돼야 되지. 능동태로 바꿨을 때 robbed my money가 되는데 my money는 A, 즉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죠. A가 나오고 of B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거 아시겠죠? 따라서 제대로 쓴다면 요렇게 쓰게 될 것이겠죠. 나에게서 내 돈을 뺏어갔다. 요 상황에서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I was robbed of가 되겠지. 아시겠죠? I was robbed of my money. 이거는 맞고 my money was robbed라고 하면 틀린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제거의 of를 쓴 동사가 다 이렇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동사가 전부 다 그래요. 제거의 of를 쓴 동사의 A는 빼앗는 물건이나 빼앗기는 주체이므로 수동태의 주어가 빼앗김을 당하는 주체여야 된다 이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더로 합시다. The museum was robbed 했습니다. 박물관이 털렸다. 어때요? 맞아 틀려요? 박물관이 털렸다. 어때요? 맞았죠 이거는. 왜? 박물관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 박물관에서 뭔가가 털렸겠지? 박물관에서 무엇을, 예를 들면 그림 같은 걸 가져간 거지? 그럼 박물관이 바로 로브의 목적어니까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가 있지. 아시겠죠? 네. The museum was robbed. 이게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문법책이 있어요. rob 사람, of 사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람과 사물로 하는 건 다 틀렸다 그러지. 사람, of 사물 이러면 안 돼. 비록 사람인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고 사물 중에 일부인 장소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거야.
장소에서 뭘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죠? 따라서 절대 사람 오브 사물이고 수동태의 주어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 빼앗기는 주체가 A고 그게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 됐죠? 선생님 저는 말이죠. 이렇게 딱 보니까 제거의 오브를 쓰는 동사 굉장히 싫은 것 같아요. 그냥 빼앗기는 물건이 목적어가 되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려면 제거의 오브를 안 쓰는 동사를 써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steal이죠. steal은 목적어가 뭘까요? B가 목적어입니다. 그냥 빼앗기는 물건이 그냥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맞게 하려면 robbed 대신에 뭘 쓰면 돼? stolen을 쓰게 되면 그 문장이 맞는 문장으로 바뀐다 이거야. 알겠어요? 제거의 오브를 쓰는 동사는 절대 빼앗기는 물건이 목적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수동태 주어가 될 수도 없고 steal 동사는 빼앗기는 물건이 목적어이므로 수동태의 주어도 빼앗기는 물건이다. 실제로 많은 미국 문법책에서 steal과 rob의 차이점에 있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요거 꼭 써놓으세요. 액에서 B를 A의 액에서 B에서 를 요거 꼭 써놓으세요. 액에서 를 썼습니까? 썼어요? 네, 넘어갑니다. 정보 제공동사 나왔네요. 정보 제공동사는 역시 A of B입니다. inform A of B 뭐죠? 정보를 제공하다 assure A of B 확신시키다 persuade A of B 설득하다 remind A of B 상기시키다죠. warn A of B 경고하다. 뜻이 요건 좀 더 많이 차이가 나네요. 경고도 있고 상기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A of B입니다. 요 A of B에는 어떻게 쓰시나 하면 이렇게 써주세요. A에게 B를 꼭 사형시처럼 생각되는 요거잖아요. 요거처럼 나에게 책을 나에게 B를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of를 써야 되는 삼형식 동사다 이런 말이죠. 또 뭘 조심해야 돼요? 자, rob A of B하고 inform A of B가 똑같이 생겼는데 rob A of B는 액에서 을이죠? inform은 액의 을이죠? 별표 액의 을.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동사에 따라서 A의 해석 방법도 달라지죠? 그럼 역할도 다르겠죠? 정보를 받는 주체죠. 정보 받는 주체. 경고건 그게 상기건 정보 제공인 건 간에 B가 정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The news was informed of me.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죠. 이게 B니까 이게 A인데. A of B에서 A가 튀어나와야지 왜 이게 B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바꿔야 돼? I was informed of the news. 요런 식으로 해서 요 A, 목적어인 A가 수동태 주어가 된다.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심오한 비밀이 숨어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동태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기억해놔야지. inform A of B, inform A of B, I was informed of, I was informed of 이런 것을 100번 하고 I was informed of, I was informed of 한 100번 반복해. 그럼 자당 딱 해봐. I was informed of 뭐 이렇게 딱 나오고. 알겠죠? 자, 요구동사입니다. 요구동사는 훨씬 빈도가 떨어집니다. 제거, 박탈, 정보 제공보다 훨씬 덜 중요해요. be of A입니다. be of A. be of A. A에게서 B를입니다. 하하, 미치고 활짝 뛰겠죠? A하고 B의 위치가 거꾸로네요. be of A. 되게 좀 어려워. 시험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네. 잘 쓰는 동사도 좀 적어요. beg하고 하면 request 정도가 좀 쓰이죠. 네, 나머지는 잘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demand도 가끔 쓰입니다. demand be of A. 자, 공급동사 이거 중요하죠. 공급동사. 자, 앞에 방해, 제거, 박탈, 정보 제거 다 중요합니다. 예, 요구가 좀 덜 중요하다는 얘기지. 공급동사, 동사 A with B. 동사 B for A 또는 to A. A with B, B가 앞으로 나면 to A 또는 for A. 그러니까 이거는 A, B로 쓸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A, 에게가 앞에 오면 with B를 쓰고 물건이 앞에 오면 for A, to A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예. 잠깐 써드리죠. 예. 자, 여기 지금 길이 오면 여기 provide 있었는데. provide me with a device. 나에게 장치 하나를 제공하였다. 이때 a device를 앞에 넣으면 for me 쓴다는 얘기죠. 됐죠? 어쨌건 목적어가 한 개뿐입니다. 뒤에 부사구가 오죠. 그러니까 A에게 B를입니다. 자, 거기 A에게 B를이라고 써놓으세요. 됐죠? A에게 B를. 자, 실판 한번 지울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범죄동사가 나오죠. 범죄동사. 범죄동사의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거기 제일 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suspect가 나와 있죠. suspect.
자, suspect A of B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accuse가 나왔죠. accuse A of B가 나왔죠.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convict A of B가 나왔죠. convict A of B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suspect A of B, accuse A of B, convict A of B에서 이 A가 범죄자가 되겠습니다. 범죄자거나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죠. B가 범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사람, 사물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 있죠? 이게 사람이 아니고 단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람, 이런 식의 사물, 이렇게 하는 게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 A를 B 때문에 서스펙트하는 거. 서스펙트 원래 뜻이 뭡니까? 의심하는 거죠. 어떤 놈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될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용의자 선상에 올라다 그러죠? 용의자로 보다. A를 B 사건의 용의자로 봅니다. 그건 경찰 수사 단계죠.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나서 저놈이 범인인 것 같아. 그럼 뭡니까?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검찰에 자료를 주고 검찰이 다시 조사해서 재판을 청구하게 되죠. 검찰 재판 청구 단계를 뭐라 그러죠? 기소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바로 재판을 붙인 게 기소 단계인데 재판을 해보니까 유죄 판결이 났어요.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판결을 하는 상태를 컨빅트라고 합니다. 유죄 판결하다. 자, 왜 이 순서로 외워야 되는지 알겠죠? 용의자 단계, 기소된 단계, 유죄 판결된 단계. 이 세 개의 단계를 죄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거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순서로 외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오브는 사실상 원인의 오브가 되겠죠. 이 범죄 사실로 인하여 A를 이렇게 본다, A를 이렇게 했다, A를 이렇게 했다. 이 얘기죠. 자, 외울 수 있겠죠? 따라해 볼까요? Suspect A of B. 따라해보세요. Accuse A of B. 그 다음에 Convict A of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용의자 선상에 오른 사람을 용의자라고 하겠죠. 용의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겉다 suspect라고 합니다. 단 액센트가 요거는 suspect. 요거는 suspect. 명전 동우란 말 있죠? 명사라서 앞에 액센트가 오고 동사라서 뒤에 옵니다. 옛날에 유명한 명화 중에서 Usual Suspect라는 유명한 추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추리 액션 영화. 혹시 공부하다가 좀 지치시면 Usual Suspect 한번 보세요. 한 10년 전 영화인데 아주 잘 만든 추리, 미스터리, 액션 영화입니다. Usual Suspect. 요새 아주 잘 나가는 케빈 스페이시라고 있죠? 그 케빈 스페이시는 뭐 나옵니까? 그 아메리칸 뷰리. 그 아메리칸 뷰리에서 그 중산층 아버지로 나오죠? 그래서 그 뭐니까 딸의 친구에 대해서 뭐 연정을 품는 뭐 그런 이상한 대마초 피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아메리칸 뷰리. 뭐 학생들이 볼 영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등급 판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케빈 스페이시 아주 요새 유명한 배우의 출세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소된 단계에서 보면 뭐라고 하죠? 기소된 사람을 피고라고 하죠. 피고는 보통 더를 쓰고요. accused를 씁니다. accused 그러면 accused 된 사람이니까 피고. 그다음 유죄 선고를 받으면 뭡니까? 유죄 선고 받으면 죄인이죠. 죄인. 좀 유식한 말로 기결수라 그러죠. 이미 판결받은 죄수다. 이 얘기죠. convict라고 합니다. convict. 역시 액센트가 앞에 나오고 요거는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convict가 돼야 비로소 크리미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죠. 어떤 사람이 용의자 선상에 오른 것만 갖고 그 사람을 크리미널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재판해 봤을 때 이 서스펙트가 이렇게 판정이 난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기다려야지. 서스펙트 된 것만 갖고 이렇게 잡은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경찰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잘못 어떻게 판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의자 선상에 오른 것만 갖고 죄인시하게 되면 그 사람 명예회복 어디서 하란 말이야. 나중에 무죄 판결되면. 그죠? 나중에 용의자 됐을 때 시판에 친밀에 태에서 특필됐다가 나중에 무죄 선고 받으면 요만하게 나면 그 누가 그걸 해명해줘요? 그러니까 언제나 컨빅트가 돼야 크리미널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이런 건 뭐라 그러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A person is considered not guilty until the court proves that he is guilty. 그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코르트가 입증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무죄로 판정되어야 된다는 거. 이 무죄 추정의 원칙 아시죠? 그 점을 한번 영어적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수요 부가동사입니다. 선생님, 제공동사하고 수요동사가 뭐가 달라요?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제공동사, 수요동사, 제공이나 수요나. 그냥 쓰는 모양이 달라서 따로 구분하고 이름도 따로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붙이죠? bestow, confer, impose, inflict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bestow는 빼세요. confer, impose, inflict는 기억합시다. be on A라고 써놨어요. be on A. be on A라고 쓰고 역시 한국말로 하나 쓸게요. A에게 B를 이렇게 써요. A에게 B를. A에게 B입니다. be on A라고 써요.
따라서 여기서 쓴 on은 have an influence on, have an impact on 할 때 그 on이네. 영향을 미치는 on, 그거잖아요. 영향을 미치는 on. 자, A에게 B를 bestow, confer 그러면 수여하다. impose, inflict 그러면 부과하답니다. impose, inflict의 공통점은 말이죠.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자신의 믿음 같은 거를 강요, 부과할 때 impose, inflict를 많이 씁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비슷해요.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말이죠. 예를 들면 세금이나 벌금 또는 금지령 같은 것을 부과할 때 그럴 때는 impose를 씁니다. impose be on A. 그런데 어떠한 뭡니까? 어떤 고통을 줄 때 어떤 사람한테 부과하는 건데 폐를 부과할 때 있죠. burden. 짐을 지울 때. burden을 그 사람에게 지우게 될 때, 그 사람의 폐를 끼치는 부담을 지우게 될 때는 보통 inflict를 씁니다. afflict란 게 어근적으로 고통을 준다 해서 오는 거거든요. afflict가 어근적으로 strike입니다. 때리는 겁니다. conflict 갈등이죠. afflict 고통을 주다죠. afflict가 들어가는 건 어쨌건 다 나쁜 뜻이야. afflict가 strike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inflict란 게 그런 식으로 고통을 가한다. 그런 식의 느낌을 주게 됩니다. 어근을 많이 알고 있어도 단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죠. 그런 것이 연상 효과에 아주 극대화시키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근학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공부 방법에 좋은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 중에서도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게 되어 있는 단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선택해서 단어 암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크게 보시면 말이죠. 어근 중심으로 외우는 게 있고 접두어를 중심으로 외우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대학생들이 보는. 그 접두어는 상당히 고등학생이나 또는 영어가 조금 약한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루트로 접근하는 것들을 좀 더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필수 접두어는 알고 있어야겠죠. 뭐 프리라든가 포스트라든가 엔트라든가 뭐 거, 포라든가 이런 거 알고 있어야겠지만 그 수많은 접두어로 접근하기보다는 루트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축하동사 나왔죠? 축하동사는 congratulate, compliment. compliment는 칭찬이죠. A on B입니다. 기분 나쁘죠? impose는 뭐라고요? B on A. congratulate는 A on B. 선생님 어떻게 배워요? 외우라니까요. 처음부터 읽으라니까요. congratulate A on B, congratulate A on B, impose B on A예요. 뜻은 똑같습니다. A에게 B를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책임귀속 동사도 참 많이 나오죠? 선생님 너무 많아요. 그럼 두 개만 외우세요. 앞에 두 개. attribute, ascribe 이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attribute A to B 하죠? to입니다. T-O. attribute A to B. 자, attribute A to B 한번 볼게요. I attributed my success. 그죠? To the teacher.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자기한테 큰 교훈을 줬던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죠? 저도 중3 때 선생님이 기억나는데요.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뵌다고 말씀드리고 몇 년째 못 찾아뵀네. 나 지금 죄송해서 지금 그래서 다시 편지도 못 드리고 있는데 중3 때 선생님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중3 때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에러건트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나무인격이고 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죠? 세상에 뭐 그죠? 지 잘난 맛에 산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제가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한테 아주 크게 뺨을 아주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왜 맞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뺨을 아주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의 그 눈빛과 그때 때릴 때 그때 선생님의 그 어떤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K모 선생님인데, 그죠? 교만한 어떤 어린 김찬희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시는 그런 뺨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어떤 자기 인생에 큰 어떤 영향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찾아뵙는다고 내가 그 다음 메일로 찾아뵌다고 쓴 게 3년 전인데, 뵌다 그러고 못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 집하고 학원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인데, 가야지 그러다 보면 꼭 낮에 뭐 바빠요. 그래서, 선생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제가 이제, 방송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했으니까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찾아뵙겠다고 제가 학생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나의 성공을 선생님 탓으로 나는 돌린다. 그 선생님 탓에 내가 성공했다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동태가 되면 이게 목적어니까 my success가 주어로 튀어나오고요. 수동태가 이렇게 되겠죠. was attributed to가 되겠죠. 일부러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어느 게 원인입니까? 선생님이 원인입니까? 성공이 원인입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원인이고 성공이 결과죠. 그렇다면 능동태 구문에서도 이쪽이 원인이었고 이쪽이 결과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attribute A to B 구문은 A가 결과고 B가 원인입니다. 문장 구조 보입니까? 자, 보입니까? 화면에 나옵니까? 보이죠? 예. 그렇다면 보세요. 요게 바로 이렇게 되니까 수동태가 되니까 인과 구조가 됐네. 결과 원인 구문이 됐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네.
be due to. 그렇죠? 또는 be caused by. 아하, 그러네요. 같아지네요. 그죠? 보이죠? 예, 인과구문으로 바뀐다는 거. 요 점이 수동태가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일부러 쓴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딱 스탑해서 한번 다시 보세요. 예, 자, 칭찬, 비난, 용서, 동사죠? A for B가 되겠습니다. blame A for B, scold A for B, punish A for B. 그죠? 거기서 좀 조심하실 게 수가 있어요. 수, S-U-E. 수는 고소하답니다. S-U-E, 고소하다. 제가 아까 accuse는 기소하다라고 그랬죠? 수는 고소하다라고 그랬죠? 고소와 기소의 차이점이 뭡니까? 고소는 당사자,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저놈이 내 돈 30억 원을 떼먹었어. 고소! 이렇게 하면 수예요. 그죠? 근데 제3자가 재판 청구를 하면 고발이라고 그래요. 고발. 고발. 형사고발, 민사고발. 그러면 들어보셨죠? 기소라는 건 검찰이 형사적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입니다. 그래서 accuse는 광범위하게 쓰여요. 광범위하게 쓰이고 검찰의 기소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로 기소라고 한 거고요. 수는 민사사건, 시빌 케이스죠. 민사사건에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고소, 고발 사건. 따라서 수 A for B 할 때 for 뒤에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건 못 나와요. 수 A for B 뒤에 for B에 나올 수 있는 B는 수 A for B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민사사건이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 여기 돈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람이나 이 어떤 그 피고소 대상이죠. 피고소 대상. 그죠? A를 고소하는 이유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B는 보통 디보스라든가 이혼 소송이라든가 또는 뭐 라이블 명예훼손이라든가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식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사 사건에 대해서 수를 쓴다는 거. 알겠죠? 하나 질문해 볼까요? 이렇게 쓰이는 수의 명사형이 뭘까요? 아시는 분 있네. 수트입니다. 수트. 하하, 수트. 옷 한 벌이 아니고 소송이라는 뜻이죠. 소송, 리걸 수트. 아, 수트가 수의 명사였구나. 아, 번쩍 뜨죠? 번쩍. 예. 그 다음에 인다이트 나왔네요. 인다이트는 어큐스와 공인적으로 많이 씁니다. 검찰의 기소에도 많이 씁니다. 인다이트. C가 묵음입니다. C가 발음이 안 되고요. 인다이트 A for B. 어큐스는 A of B. 인다이트는 A for B. 돌아버리겠네. 뜻이 똑같은 듯이. 어큐스는 A of B고. 인다이트는 A for B고. 어떻게 돼? 외워야 돼요. 죄송합니다. 외운단 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praise A for B, thank A for B, excuse A for B 되죠. 원인의 for에 해당하겠습니다. 교환 동사 A for B죠. 교환의 for. 우리가 pay A for B 할 때 for가 교환이죠. trade A, 그죠? trade A for B 할 때 for가 교환이죠. A와 B를 맞바꾸는 거죠. A와 B가 등가 교환이라는 의미죠. change A for B 그러면 A와 B를 바꾼 거니까 A와 B가 등가라고 보는 거죠. 교환 당사자는. 여기까지가 뭡니까? 두 개 더 남았네요. 동사 이름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호 면제 동사. protect, shelter, shield. shield 하면 눈이 바짝바짝거리는 학생인데 shield 그러니까 눈이 바짝거려야지. 이 게임 중독. shield. shield 딱 해갖고, 그치? 그죠? 옛날에 그거 뭡니까? 리니지라든가. 그 뭐죠? 그 디아블로라든가. 그치? shield 다 기억나죠? shield 배터리 하는 그 스타크래프트. 선생님이 게임 중독 아니면 그러네. 저는 그냥 아는 거고요. 중독 아닙니다. 예. 스타크래프트 안 해본 지 2년 가까이 됩니다. 예. 한때 열심히 했는데. 동사 A 무슨 B? From B죠. B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From B. 자, 앞에 세 개는 보호하다고요. exempt A from B는 면제시키답니다. 면제시키는 거. 보통 의무가 나오겠죠. exempt A from B 하면 B의 duty라든가 이런 의무 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세금, 텍스라든가 이렇게 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free 그러면 뭐 제외시키다, 뭐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라는 뜻이겠죠. 구별동사 중요하죠. tell A, tell 동사가 있어요. tell. 다른 거는 언제나 구별로 쓰이죠. distinguish 구별하다, discriminate 구별하다, 차별하다, differentiate 구별하다, discern 분간하다. 전부 구별하다로 쓰이거든요. 하지만 tell은 구별로 안 쓰이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런 tell 같은 동사를 훨씬 조심해야 됩니다. A from B라고 쓰죠. A from B. tell A from B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뒤에 D로 시작하는 단어 있죠. differentiate라든가 discriminate라든가 이런 것은 A from B로 쓰기도 하고요. between A and B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differentiate between A and B 이렇게 A와 B를 구별하다. 근데 보통 차별일 때는 또 A from B를 많이 쓰죠. discriminate A from B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동사의 종류의 형태에서 동사 A, 전치사 B가 되는 것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시고요. 마지막 한 강에서 4, 5형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